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빠표 영어교육 전문가인 효린파파 성기용 강사님과 함께 영어교육의 꿀팁 알려드릴 플루언서 김나희라고 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두 아이의 아빠인 효린파파 성기홍입니다. 인스타그램 효린파파와 유튜브 효린파파 채널을 운영하면서 독자님들께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어머님들이 영어 교육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은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사님, 혹시 유아기 영어 습득 목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즐겁게 영어로 놀아주기는 좀 막연한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집에서 영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하게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영어 시험 성적을 100점 맞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목표들도 큰 영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 하나죠. 영어가 완전히 아이의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그 목표만 바라보고 가기엔 너무나 막연하고 먼 미래의 이야기인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등산과 같아요.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산 정상에 언제 도착하나만 생각하면서 간다면 그 등산길이 그저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생각하며 가기보다는 그 목표는 잠시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시고 매일 아이와 함께 즐기며 꾸준하게 영어를 노출해 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아기, 즉 미취학 시기의 영어 습득 목표는 영어 자체를 습득해서 어느 정도 이상 자유롭게 듣고 말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생후부터 7살까지는 영어를 풍부하게 접하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그 영어의 감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 기본적인 능력이 바탕이 되면 7세 이후에 폭발적인 영어 습득이 가능하죠. 꾸준히 영어를 접하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며 인지 능력과 발전하는 영어 능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폭발적인 독서와 영어 습득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유아기 때의 영어 목표는 본격적인 등산에 앞서서 산 초입에 완만한 등산길을 걸으며 엄마, 아빠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고 등산을 한다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걷고 있는 것처럼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강사님, 모국어 습득과 영어 습득 과정이 정말 유사하다고 해요. 그러면 비슷한 유사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영어라고 생각하면 많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어라고 하면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먼 길을 가거나 영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으시곤 합니다. 어순도 다르고 표기법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습득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우리말 책을 읽어주듯이 때론 우리말 영상을 보여주듯이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모국어를 노출해 주실 때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영어도 노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우리말 책을 들으며 그림을 보며 서서히 그 의미를 파악해가고 영상을 보며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의 의미를 움직이는 그림을 보며 서서히 그 의미를 파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말 습득을 해갑니다. 영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노출해주고 아이는 동일한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영어 학습이라고 하면 뭔가 앉아서 단어를 외워야 할 것 같고 우리말로 해석부터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방식 그대로 아이에게 영어를 들려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강사님께서 영어도 언어로서 습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사님, 학습과 습득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학습과 습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학습과 습득 중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고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실 때도 학습과 습득을 적절히 섞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나는 지금 뭔가 공부하거나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며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아이에게 네임이라는 것은 이름을 의미해. 너의 이름은 뭐야? 성기홍이지? 그게 바로 영어 네임이라고 해 라고 설명을 해 주신다면
아이는 자신이 지금 name이라는 소리와 의미를 배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아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혹은 My name is 성기홍, What about you? 라고 한다면 아이는 온전히 그 대화의 흐름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며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name이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습득입니다. 습득은 학습자가 자신이 배우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학습과 습득의 또 다른 차이점은 학습은 영어 그 자체가 목적이며 습득은 영어가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아이가 영어 단어를 읽으며 의미를 찾아보고 외우면 학습일 것입니다. 그 단어를 익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영어 책을 읽어주시면서 책을 즐긴다면 영어는 수단이 됩니다. 학습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지만 단기적인 경향이 있고, 또한 학습한 지식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습득은 습득이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인 면이 있고, 습득한 지식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며 잊혀지지 않으며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 고등학교 때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다르군요.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습득으로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네요. 그러면 영어 노출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접하기 때문에 영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우리말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을 거쳐서 영어를 습득하게 되면 영어는 우리말의 종속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즉, 영어를 영어답게 습득하지 못하고 우리말을 단순히 번역하거나 해석한 정도로만 알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우리말과 완전히 다른 언어이고 영어 그 자체에 있는 어감과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을 정도로 표현 방식이나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우리말을 거쳐서 영어를 습득하게 되면 아이는 영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지 않으려고 하고 영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말에 의존하는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주실 때도 우리말 없이 영어책을 영어로만 읽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그림을 통해 아이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강사님, 그림을 보여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혀주면 좋을까요?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주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아이와 함께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영어책을 아이에게 읽어주시다 보면 아이도 영어에 익숙해지지만 부모님도 영어에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말 책도 아이에게 처음 읽어주시면 어색하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책도 읽어주시다 보면 입에 영어가 붙기 시작하고 자신감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해했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궁금해봐야 부모님만 궁금하고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아이의 이해도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은 부모님의 노력에 대한 배려 혹은 인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해가 되면 책을 보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그 반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딴짓을 하거나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잘 보고 잘 듣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중심 흐름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처음부터 영어책을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영어 어휘들을 부모의 목소리 혹은 음원을 통해서 들으며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림을 보며 그 궁금증을 서서히 해결해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름, 동물, 사물, 색깔, 동작 등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이해하며 스토리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본 영어 단어 블럭들을 바탕으로 살을 붙여나가며 점점 더 책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유용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 글밥을 읽어주시며 읽고 있는 글밥에 해당하는 그림을 콕
꼭 짚어주시며 읽어주신다면 아이가 듣고 있는 영어 글밥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주시기 전에 미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소리내서 읽어본 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면 한결 더 자연스럽고 막힘없이 읽어주시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유용한 방법은 그 책의 맥락과 분위기에 맞게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거기에 목소리 톤이나 속도를 조절하면서 책의 분위기를 조금 더 살려서 읽어주신다면 한층 더 몰입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알려주신 세 가지 꿀팁 너무 좋았는데요. 저도 바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봐야겠어요. 그렇다면 강사님, 아이가 파닉스를 깨치면서 영어책을 스스로 읽어갈 때 원서 읽는 코칭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문자 읽기가 가능해지면 갑자기 부모님의 역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읽는 것이 어설프고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읽을 수 있으니 이제 책은 너 스스로 읽어라 라고 생각하시며 태도를 확 바꾸시게 되면 아이는 생각보다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와 비슷하게 책을 읽어주시되 아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리더스북 등을 활용하여 읽기에 재미를 붙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문자 읽기에 점점 더 익숙해지며 여유를 찾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읽는 양이 저절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엄마표, 아빠표 영어 교육을 할 때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영어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발음이 너무 신경 쓰인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번씩 꼭 오기 마련입니다. 우선 부모님께서 자신의 발음이 좋지 않아서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주시지 못하는 경우라면 조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영상을 활용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하루에 대략 1시간 정도 활용하신다면 영상이 아이의 영어 습득에 필요한 양을 상당 부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아이에게 들려주시는 발음의 양이 영상 소리에 비해서 많이 적기 때문에 아이는 자연스럽게 영상의 발음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음원이나 기타 영어 노출 매체 등을 활용하시면서 양질의 발음을 더 많이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님의 발음을 따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이가 영상 혹은 음원에서 습득한 발음을 토대로 부모님의 발음을 지적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기꺼이 그 지적에 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가 발음을 참 잘 습득하고 있고 잘 습득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거부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영어의 끈을 놓지는 마시고 아이가 그래도 그나마 잘 보는 시간을 보낼 의향이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 최소한의 영어 노출량을 확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아이가 가볍게 보며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나 영상을 내밀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그저 재밌고 웃긴 책을 즐기면 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거부감이라는 벽이 점점 더 빨리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두 가지 팁이라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어 콘텐츠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팁 있을까요? 네, 시중에 다양한 영어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때론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혹시나 생길 수도 있는 조급한 마음에 과도하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활용한다면 아이의 관심이 분산되어 효과를 보기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소수의 컨텐츠들을 꾸준하게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엄마표, 아빠표 영어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 유아, 예비초등 어머님들께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엄마표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붙일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부를지도 모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동일선상에서 영어를 접하고 알아가며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엄마표 영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빠표 영어겠죠. 아이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라고 한다면 아이와 함께 사전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 그런 과정이 전부입니다. 네, 오늘 효림파파 강사님을 모시고 엄마 아빠표 영어교육 꿀팁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도 오늘부터 아이와 함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